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펀드 매니저, 운용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운용력들이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구불구불한 걸 펴먹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비중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내가 종목 포트폴리오에 종목 투자 비중, 종목의 어떤 개수를 보통 한 10개 정도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투자자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이 종목 하나의 평균적인 투자 비중은 10%인데 이 10%를 모두 다 몰빵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0%씩 10개를 다 사버리면 현금이 아예 제로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현금이 다 제로가 되는 어떤 시장은 사실 작년 코로나 이후처럼 굉장한 유동성이 되면서 가는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현금 비중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제 2011년과 같은 이런 시장에서는 한번 상승하고 나서는 이제 횡보하는 어떤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엇박을 잘못하게 되면은 포트폴리오가 박살나기 때문에 항상 현금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마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 10종목을 플레이하는 사람이라면 종목 내에 투자 비중, 최소 유지 비중을 정해놓고 그리고 최대 유지 비중, 그리고 평균적인 유지 비중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이 구불구불한 걸 펴먹는다는 거죠. 차트라는 게 이렇게 이제 곡선을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종목이야. 이 기업은 앞으로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기업도 사실 변동성이라는 게 있어서 주가가 올랐다가 그때 조금 줄여놓을 걸, 팔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좀 아쉬운 게 종목을 하나 내가 선정을 해서 이거를 팔고 나면 또 새로운 걸 찾으러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종목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있는 종목이 그렇게 좋은 종목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이 주가가 올라갈 만한 것들을 자꾸 찾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새로운 걸 자꾸 찾다가 그러면은 그게 확률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다 보니 실수가 늘어나고 계좌가 망가지게 되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이 기업이 정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최소 유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모멘텀을 생각하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실적 모멘텀이나 또는 이번에 이슈와 관련해서 주가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은 바로 팔고 나오는 전략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엑셀로 이제 관리를 하면 되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서른 종목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동부하이텍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동부하이텍을 내가 한 3%를 최대 비중으로 모델 포트폴리오를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한 2%를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1%, 어떤 때는 3%가 가는 거고 어떤 때는 1%가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가 올라갈 때 주가가 많이 올랐다, 좀 과열권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주식 비중을 이제 평균적인 2%로 맞추든지 또는 1%로 맞추든지,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은 1%까지 낮출 수 있겠죠. 아니면은 평균적으로 2%까지 낮출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손절을 되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 주식을 다 팔면 다시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주가가 더 떨어지면은 땡큐 하고 다시 살 수 있는데 사실 주가가 더 떨어져도 그때 못 사고 나중에 또 오르고 나면은 내가 판 것보다 비싸게 사게 돼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에 이 기관 투자자들은 한 50종목, 60종목 또는 100종목씩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을 다 비우는 게 아니고 최소 유지 비중을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못해도 1%는 가지고 가겠다. 평균적으로 한 2% 가져가겠다. 최대 3% 정도만 가져가겠다. 그리고 1%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플레이를 하겠다. 그걸 이제 차트가 이제 우리가 그 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갈 때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팔고 사면서 이 플러스 1%만 조절하는 거죠. 왜 그런 짓을 하냐면 조금 더 수익을 누적시키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이런 방식을 하지 않으면 포트폴리오가 가만히 두고 그냥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분기나 또는 월 단위로 리밸런싱을 통해서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이제 운용력들이 좀 더 그 적극적으로 매매를 부탁하면서 수익률을 끌어다 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1% 정도를 들었다 놨다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어떤 종목을 내가 너무 실수로 줄여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기관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단점이 뭐냐면
종목을 이제 1과 0이 있듯이 그냥 사면 나중에 팔고 나면 다 파는 거 이것만 지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목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종목을 내가 찾아서 골랐다고 하면 그 종목에 뭔가 투자 스토리가 부러지지 않았다고 하면 어느 순간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좀 쉬고 있겠지만 쉬고 있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최소 유지 비중을 내가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놔야 된다. 이게 포트폴리오 운용의 핵심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장기 투자도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수로 3% 들고 있다가 1% 줄였지만 난 2%는 들고 있잖아. 또는 1%는 들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들고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또 조정이 나오면 이번에 내가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이번에는 눌림목 구간으로 생각이 되니까 1%를 추가로 눌려서 평균 보유 비중 메이드 2%로 맞추겠어. 또는 뭐 10%씩 투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뭐 내가 평균적으로 최대 9% 10종목을 한다고 하면 최대 9%, 미니멈 3%, 평균 6%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좀 구분을 해서 플레이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이 실적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실적 모멘텀이 좀 그로스가 떨어지면서 좀 둔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비중을 줄이고 다시 비중을 확대하고 그리고 물론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차트도 볼 줄 보면서 이렇게 같이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잦은 매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실수를 하게 되죠. 그 실수를 그나마 제한해 줄 수 있는 게 미니멈 비중 그리고 맥시멈 비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 뭐 20종목을 플레이하고 있는데 뭐 가만히 두면은 이 종목 20개를 딱 샀어요. 그럼 20개가 가만히 있어 보면 어느 거는 오르고 어느 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쭉 흘러요. 그러면 내가 평균적으로는 3%를 들고 맥시멈 내가 3%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3%를 산 종목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뭐 따블이 됐다. 그러면 6%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6%가 된 종목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기여를 한 3% 정도를 한 겁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좀 잘라내겠다. 이 헤어컷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뭐 한 메이드 한 3%로 다시 되돌리겠다. 그러면 3%의 현금이 나옵니다. 그럼 3%의 현금을 가지고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포트폴리오 내에서 투자 비중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그 종목들을 다시 메이드 3%로 물을 타줍니다. 물론 그 기업의 어떤 투자 포인트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이제 위에 걸 깎아가지고 밑에다가 이제 물 뿌리는 작업들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은 종목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되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종목을 다 찍어내는 거. 뭐 세 종목 네 종목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한 종목을 들고 있다가 이거 다 팔고 나면 이거 잘 먹었다 기분 좋다 그리고 그 종목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한 1년 뒤에 다시 보세요. 그 종목 아마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공부한 거 그냥 바로 날려버리지 말고 이게 한 2, 3년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의 어떤 스타일인지를 또 고민을 하면서 끌고 가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파인테크닉스가 최근에 그 폴더블 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또 한 번 더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더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좀 더 일찍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 팔지 말고 조금 들고 있다가 지금 좀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나중에 이제 폴더블 이슈가 좀 끝나고 내년에 이제 애플 이슈가 붙을 때 나는 다시 메이드 뭐 내가 가지고 싶은 평균적인 맥시멈 어떤 비중으로 다시 맞춰놓겠다 줄여놨다가 이런 전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보면은 많이 오르면은 비중을 조금씩 줄입니다. 줄이면서 뭐 메이드 3%로 맞추거나 또는 메이드 2%로 맞추거나 본인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종목 수에 따라서 그 기준이 있어요. 본인만의 어떤 기준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세 종목 그냥 막 사고 어떤 거는 50% 투자하고 어떤 거는 뭐 20% 투자하고 어떤 거는 뭐 10%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 이제 투자할 때는 이 가중 평균 동일 비중으로 좀 가져가 보면서 거기서 이제 비중 조절의 묘미를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 30종목을 하신다고 하면은 3%를 맥스로 잡고 미니멈 1% 그리고 평균 2%, 맥시멈 3% 이렇게 가져가면서 의사결정을 계속 반복을 해보면 이제 그 어느 순간 제가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느 순간 그 분산 투자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미니멈과 맥시멈 비중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
내가 조금 더 자신 있어지는 종목들로 종목이 살살살살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30종목 플레이 하다가 이 종목들은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완전히 빠지는 종목들이 있으면서 종목 수가 조금씩 압축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압축을 하면서 보다 보면은 이 의사결정이 이제 충분히 좀 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가지고 그 자양분으로 삼아서 실수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뭐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만 사보다 보면 이게 박살이 나면 이게 회복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넋놓고 있어버리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20종목, 30종목으로 시작을 해봤다가 거기서 종목을 압축해 나가야 되는데 물론 20종목, 30종목을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는 종목을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나서 하는 게 좋고 못해도 한 10종목씩은 플레이하면서 그 이후에 내가 좀 자신 있어지면 종목을 압축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다 보면 여러 번 의사결정을 틀리고 맞고 이걸 반복해보면 와 이거는 진짜 한번 인생 걸고 한번 몰빵해야 되겠어라고 이제 하는 종목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 몰빵은 내가 내 성격상 안 되니까 한 반빵 정도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도 하죠.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시장의 때도 맞아야 되고 시대를 관통하는 테마의 형성도 되어야 되고 밸류에이션도 나름 비싸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플레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왜 3%를 하느냐라고 이제 누가 질문을 하신다면 사실 이거는 제가 한 여러 번 이제 많이 고민했던 거가 왜 투자 비중이라는 게 하우스마다 다 다를까? 그리고 왜 사람마다 투자하는 그 종목 수가 다를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베팅 비중이 얼마일까? 그리고 왜 그렇게 베팅을 할까? 대기업들은 재고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이 재고를 얼마 정도 관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가 이제 데이터로 딱 도출이 되는데 제가 이제 뭐 블랙 리터만 모델이니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든 생각을 해보면 투자 종목에 대한 베팅은 계량적인 방법으로 접근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사람마다 그 투자 성향이라는 게 다 다르고 그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수, 맞는 투자 비중을 가져가는 게 좋은데 가급적이면은 동일 비중으로 처음에는 플레이 해보시면서 끌고 가고 간혹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어떤 대형주들이 정말 이제 세게 가는 어떤 장이 오면은 그 대형주들의 시가총액 비중을 고민을 해서 최소한 내가 시장 따라가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비중 정도는 한 번씩은 질러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막 튀어가면 이 삼성전자의 뭐 시총 비중이 얼마일까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서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를 합쳤을 때 뭐 삼성전자가 한 17% 된다. 그리고 하이닉스까지 하면은 뭐 19%죠. 그래서 반도체가 간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여야 결국 지수가 올라가고 지수가 오르는데 가장 주도 종목이 삼성전자라고 하면 이 삼성전자가 없으면 또 소외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도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서 이 투자 종목에 대한 베팅은 계량적인 접근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시되 가급적 처음에는 뭐 20종목, 30종목, 뭐 최소한 10종목 하시면서 동일 비중으로 시작을 하신 다음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의 비중과 그리고 내가 최소 유지 비중, 그리고 미니멈 유지 비중, 맥시멈 유지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까를 머릿속에 결정해 놓고 시장에 뛰어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종목의 어떤 플레이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맥시멈 3%, 뭐 미니멈 뭐 2% 이렇게 해서 실질 보유 비중이 2%다. AP가 이제 실질 보유 비중이니까 2%를 하는데 이번에 내가 한 3%로 늘려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뭐 1%로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장이 나빠지면은 안 되겠다. 모두 1%로 맞춰야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다 곱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1%만 들고 있고 이번에 장이 좀 회복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번에는 한 2%로 다 올려야겠다. 그럼 2%로 다 이제 비중을 다 이렇게 올려서 주식을 막 추가로 매수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한 66%를 가져가겠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기서 세부적으로 한 1, 2%를 좀 더 가져가는 종목들은 뭐가 좋을까? 뭐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이제 주식을 하고 와, 장이 진짜 이거 너무 좋아. 그러면 뭐 한 예를 들어 3%로 이제 플레이를 하면은 뭐 99%로 주식을 이제 거의 꽉 채워가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도 보고 그리고 종목의 어떤 모멘텀도 보고 거기서 나에 대한 규칙을 쌓아놓고 플레이해야 된다. 내가 미니멈 비중, 맥시멈 비중,
그리고 평균 비중 이거를 생각하면서 플레이 하시면은 포트폴리오 관리하는데 어렵지 않고 장기 투자하는데도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